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자 새백이에요.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2021년도 벌써 4분의 1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수익 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꿈인 슈퍼개미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까요? 슈퍼개미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아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먼저 3프로TV에 출연하신 슈퍼개미 박영옥 님이에요. 이분은 슈퍼개미의 원조 정도 되신다고 해요. 박영옥 님은 대학 시절부터 일찍 주식 투자에 눈을 뜨신 분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주식 투자 관련 회사에 입사를 했고, 졸업 후에는 그 당시 최고 직장인 대신증권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 후 교보증권으로 가신 후 IMF와 9.11 테러를 겪으면서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박영욱님을 소개할 때 일부 유튜버들은 5천만원에서 시작해 1,000억 이상 버셨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업 투자자를 결심하셨을 때 자산이 이미 2, 3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40세쯤 되셨다고 해요. 그럼 박영욱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프로TV 인터뷰와 다른 인터넷 자료들을 공부해보니까 박영욱님의 닉네임이 왜 주식농부인지 알 것 같아요. 주식농부라는 말 자체에 이분의 투자 방식이 다 녹아 있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딸 때까지 기다리듯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분은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에 대해 아주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해요. 필요하면 기업 탐방도 하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요. 그래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긴 안목을 갖고 매수를 하는데 매수한 후에는 보통 3, 4년을 기다린다고 해요. 중요한 점은 기업에 대해 아주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작은 주가의 등락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빚을 내서 주식을 하게 되면 3, 4년 동안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끝부분에서 박영욱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10년 10대 기업 중에 남아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 이것은 주식 투자가 아주 좋다는 의미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대한민국 10대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들에게 지금 투자하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다음은 슈퍼개미 정규준 님입니다. 정규준 님을 슈퍼개미로 불러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규준 님이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분의 인터뷰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어요.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에 소개된 인터뷰를 참고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요약해봤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감이라고 해요. 정규주님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감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도주, 테마주, 작전주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 관련 뉴스, FM 가이드 같은 것을 보고 꾸준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정규주님도 그것만 한대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습관화하라고 합니다. 정규주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느꼈어요. 하나는 올라가는 주식에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식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정규주님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해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확신이 든 종목에 투자할 때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뭔가 승부사 같은 기질이 있으신 분 같아요. 다음은 슈퍼개미 배진아님입니다. 이분은 여러 유튜버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것들을 모두 참고해서 정리했어요. 그 중에서도 두물머리 천영욱 대표님 채널에서 하신 인터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배진우님에 대해 간단한 양력을 알아볼까요? 이분은 원래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500만원까지 모은 후 사업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10억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주식 투자를 했고 2, 3억까지 번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 사업이 바로 반찬천국이라는 회사인데요. 온라인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아주 잘 돼서 계속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돈 벌기에는 주식 투자가 더 쉬워 보여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배진아님의 투자 방식을 살펴볼게요. 이분은 연평균 수익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분의 투자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배진아님의 아버지는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잃으셨는데 어린 시절 배진아님이 보니까 공포에 팔고 탐욕의 주식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정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배진아님이 말한 투자 원칙을 소개해 볼게요. PBR이 낮은 종목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 종목 중에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주가가 저점일 때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야만 안전마진이 생겨 마음이 편하다고 해요. 그 후엔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큰 매매 원칙 외에 몇 가지 주식 매매 팁도 소개해 주셨어요. 대주주의 나이가 많은 기업은 피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억누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락장이 오면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해요. 그때야말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종목의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믿음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믿음과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실패를 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인데요.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한 경우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가가 약간만 출렁여도 손해보고 판다고 해요. 다음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에요. 이정윤님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주식을 사는 데 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적어서 단기 매매도 많이 했는데 자금이 커지면서 중장기 매매를 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단기 매매든 가치 투자든 테마주 투자든 성장주 투자든 특별히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두 가지 점을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과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박성덕님입니다. 박성덕님은 일식집에 하셨는데 손님들로부터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듣고 주식에 입문하셨다고 해요. 처음 10년은 손실만 보다가 2000년부터 경제방송, 주식방송을 보며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한 후부터는 수익을 내셨다고 해요. 박성덕님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기업의 청산가치와 미래가치 두 가지를 보는데 그것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 보유하셨다고 해요. 확신이 든 종목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는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충당했다고 해요. 기본적인 매매 방법 외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점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도움되는 것 몇 가지만 나열해 볼게요. 1번 주식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2번 자신만의 투자 기법이 생길 때까지 계속 공부하라. 3번 일상을 경제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라. 4번 주식 전문가들을 멀리하라. 5번 종목 결정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6번 차트를 보지 말고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라. 제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다음은 진짜 흑수저 출신으로 많은 돈을 버신 슈퍼개미 손명아 님이에요. 이분도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잘한 건 아니고 IMF와 9.11 테러 때 두 번 큰 실패를 맛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2004년부터 시작한 원서 사업에서 생긴 돈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해서 큰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대요. 왜 전에는 실패했고 이번엔 성공했는가? 그 차이는 바로 기다림에 있었다고 해요. 기다리지 못한 경우는 항상 실패했고 기다린 경우는 항상 성공했대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손명아님의 투자 철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회계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분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적이나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고 해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라고 합니다. 한번 주식을 사면 절대로 손절매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보유한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슈퍼개미는 카이스트 교수인 김봉수님이에요. 이분은 대학 교수였지만 이상희 동창이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김봉수님은 다음과 같이 종목을 골랐다고 해요. ROE가 높고 PBR이 낮은 회사를 선호하는데 비즈니스 모델로든 아니면 자산이든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를 골랐다고 합니다. 일단 매수한 후에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이 하지 않고 대략 3년 정도를 묻어두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총 7명의 슈퍼개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수할 종목을 고를 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해서 골랐습니다. 슈퍼개미 중 어떤 분도 다른 사람이 추천해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 말은 평범하고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투자할 종목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이며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종목을 고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 3월 키움증권에서 수익률이 좋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1위부터 200위까지 나열한 것이에요. 왼쪽에 종목 이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죠? 우리 개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삼성전자는 수익률 차트에서 과연 몇 위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200위 안에 없어요. 현대차도 없고 LG전자도 없고 네이버도 없어요. 카카오만 173위에 있네요. 놀랍지 않나요? 오른쪽 수익률을 보면 몇백 %가 많이 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분명히 상장 전에 받은 구주의 수익률일 거예요. 그런 것을 뺀다 해도 여전히 순수 주식 투자로 몇백 % 수익이 가능함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살펴본 슈퍼개미 중 한 분을 골라서 어떻게 투자하셨나 조사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슈퍼개미 배진아님의 현재 투자 상황이에요. 청보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배진아님은 이 회사 주식을 2,400원에 사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무려 466%나 돼요. 만약 같은 날에 삼성전자를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37%밖에 안 되네요. 확실히 슈퍼개미들은 일반 개미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청보산업을 매수했을 때 바로 한 달 후에 전체 주식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주식을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매수하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한다는 원칙대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대부분의 슈퍼개미들은 시장에서 관심 두지 않는 소외주를 선호했어요. 저가에 사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오래 보유했어요.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는 건데요. 실패했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겠지만 반대로 성공한다면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서 많은 슈퍼개미가 레버리지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정작 인터뷰에서는 일반 개미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겠죠? 여섯 번째는 주식 투자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수입원이 없고 주식 투자만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면 장기 투자 같은 것은 안 될 거예요. 일곱 번째,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작하는 돈이 컸다는 거예요. 대부분 뉴스나 책 또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10만 원에서 1억을 벌었다는 등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식농부 박여공님만 해도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 시작 금액이 무려 20억 정도였어요. 다른 슈퍼개미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저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좀 큰 돈으로 시작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단기간에 슈퍼개미가 되지 못했고 대부분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슈퍼개미들이 단기간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슈퍼개미들도 아주 오랜 기간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해볼 용기가 나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